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삐라라고 하면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학용품을 건네받았던 정도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삐라는 원래 영어 BILL, 비리 어원이라고 합니다. 고지서, 계산서, 청구서, 지폐라는 뜻인데요. 이 비를 일본 사람들이 삐라라고 발음했고 우리 역시 그대로 따라 불렀습니다. 전단이나 알림 쪽지 정도로 순화해서 말하는 게 좋겠죠. 요사이 대북전단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서 얻을 게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대북전단 살포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미 10수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죠. 이참에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남기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장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6월 12일 그랜드 오픈.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을 하나로 통합해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의가 한창인데요. 잠시 후 대구 경북 통합 연구단장인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어제였죠. OECD에서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여파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주요국에 비해서는 가장 양호한 평가를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이 국제 기구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네. 우선 방역에 성공할 경우, 재확산이 막는다, 이럴 경우에 올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이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죠. 예. 만약 하나 이제 이 재확산이 현실화된다, 이럴 경우에 OECD는 올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뭐 마이너스니까 굉장히 좀 역성장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인 건 맞지만, 그러나 3월의 전망치가 플러스 2.0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OECD 회원국, 주요 국가 좀 비교를 하게 되면 네. 한국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한국이 효율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덜 위축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도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차례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 추가 재정 조치도 고려하고 통화 정책도 완화 기조를 유지하라라는 권고인데요. 네. 특히 이제 정부의 추가 재정이라는 건 이제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계가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안 좋은데 OECD는 올해 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마이너스 6.0%.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재확산이 일어난다면 마이너스 7.6%까지 전망하고 있어서 예. OECD 판단으로는 현재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 팬데믹 여파가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6%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 미국이 상당히 낮습니다. 마이너스 7.3까지, 중국도 마이너스 2.6, 일본도 마이너스 6% 정도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중국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하는 건 제 기억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의? 맞습니다. 그렇죠. 이 전망치가 맞는다면 그렇습니다. 맞는다면, 예. 역시 방역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였고, 자, 취업자 수 결과 발표도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지난 5월에 취업자 수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3월, 4월, 5월 이렇게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5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3월에도 19만 5천 명, 4월에 47만 6천 명이었으니까 석 달간 사라진 일자리가 합하면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네. 이게 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줄어든 건 이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이제 일시직 일자리가 늘어난 60대만 30만 명 늘었을 뿐 이외 모두가 줄었습니다. 예. 기업 구조조정 한파에 직면한 40대가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예. 30대, 20대 모두 18만 명 이상 줄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업자 수가 껑충 뛰었습니다. 13만 3천 명이 늘어난 127만 8천 명. 실업률도 0.5%가 뛰어서 4.5%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실업률이 상승은 합니다. 하지만 5월 기준 실업률은 통계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이제 최고치인데요. 예.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제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제조업, 대부분 이제 이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제조업까지 지금 석 달 연속 일자리가 줄고 있어서 예. 좀 아쉽다라는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은 4월에 비해서 일자리 감소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석 달 동안에 100만 개나 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긴 합니다만 자, 과연 6월에는 어떨지 지금 또 수도권에 다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6월 전망도 그렇게 밝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죠. 코로나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도입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이 고용안정 특별 대책의 일환인데요. 네. 1개월 이상 유급휴직, 그러니까 70%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1개월 쉬었는데 그래도 어려워서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에 대해선 노동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한해서 적용이 되었다면 7월 다음 달부터는 업종 제한을 없이 일반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은 유급휴직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이제 무급휴직을 할 경우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이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수혜 받으신 분은 2개 동시에는 안 되고요. 예. 때문에 이제 무급휴직자 가운데 뭐 영세 자영업자, 특수직들 일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거쳐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그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거,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거 노동부에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법안이 뭐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잇따라 여권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인데 예. 무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이고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이 잇따라서 임대차 3법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계약 기간이 현재 2년이지만 세입자가 원할 경우 2+2, 4년까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상가 세입자에게는 적용돼 왔는데 그걸 주택까지 확대한다라는 의미고요. 상가는 지금 5+5죠? 그러니까 5년 이제 플러스 원할 5년? 경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두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예.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폭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고요. 예. 세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인데 전월세를 신거래가로 바로 이제 신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 임대차 거래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예. 사실 이 임대차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21대 국회는 여당이 뭐 177석 과반을 확보한 만큼 통과는 유력해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3법을 시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물량이 묶입니다.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면 전세값이 오를 수 있고요. 예. 또 임대업자들은 인상폭 연 5%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몇 년치 인상분을 미리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전세값이 일시적으로 좀 급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약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전세값을 준비해야 되는 그 세입자들 위한 제도라는 거 얼마나 빨리 통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완공 후에 사후에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전 인증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평가가 아니라 다 짓고 난 이후에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사실 새로 도입되는 이제 시공지 평가 적용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군요. 2년 후에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자치단체가 단지별로 5% 가구를 뽑아서 예. 소음 차단 능력 측정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건데요.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좀 미달했다 이러면 뭐 보안 시공 등의 개선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는 이제 소음 차단 능력이 좀 우수한 건설사를 해마다 발표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층간소음을 좀 막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실시하겠다는 건 지금 뭐 공사 중이거나 뭐 공사 단계에 있는 아파트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뭐 지금 뭐 분양 단계 정도 있는 아파트에 적용이 된다는 거고. 자,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보죠. 계속되는 손해율 악화로 이 손해보험사들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판매를 점점 축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게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갔을 때 청구된 의료비 보험사가 이제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예. 가입한 사람도 많고요. 보장 범위도 넓어서 제2의 국민보험이다라고 불리는데 지난해 기준 한 3,800만 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업계 가운데 H보험사가 실손보험 신규 가입 연령 한도를 낮췄습니다. 기존에 65세에서 49세로 낮췄는데요. 많이 낮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계약하는 나이 상한을 40대로 낮춘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회사에 만에 하나 50세 이상 75세가 이제 보험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더 예. 비싼 상품, 아. 비싼 노후 실손보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자, 왜 이렇게 지금 가입 연령을 대폭 낮췄느냐? 바로 이제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을 봤더니 137%까지 뛴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100%가 넘어가면 받은 돈보다 내준 돈이 더 많다라는 의미여서 그러니까 손해율이 손해율이 137%라는 거는 보험료로 100만 원 받으면 이제 보험료 이제 고객에게 내주는 돈이 137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 특히나 이제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이제 50대 이상 이제 중장년층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네. 아예 낮은 보험 상품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실손보험 그동안에 자기 부담금도 조금씩 이렇게 높이는 것 같더니만 아예 가입 연령 한도도 이렇게 많이 낮췄다는 소식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2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을 통합해야 한다. 요즘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대구에 있던 도청이 경북으로 왔는데 또다시 대구 경북 통합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의아하기도 한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장이죠.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의 하혜수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혜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몇 번 강조했던 그 이슈거든요. 대구 경북 통합. 네. 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필요성이 뭡니까? 예, 뭐 필요성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구 경북은 원래 이제 한 뿌리였습니다. 예. 예, 인구가 많아지면서 대구시가 이제 분리 독립됐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넉넉할 때는 분리해서 각자 약진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또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이 좀 소멸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 대구, 경북 뭐 다 1인당 GRDP나 또 지속적인 인구 감소나 젊은 인구 수도권 유출이나 좀 심각합니다. 예. 그 이제는 같이 힘을 맞들어서 하나처럼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이 언제까지나 중앙에 그 의존하면서 재정 지원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네.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이 자립하고 자치권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국제 경쟁력도 좀 선도해가는 네. 그 대도시 체제로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대구 경북 인구 합치면 한 500명 정도 되니까요. 5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의 생활권이니까 대구 경북이 하나로 뭉쳐서 좀 몸집을 키워보자 뭐 이런 취지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구와 경북이 행정 통합을 이루게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예, 가장 이제 두드러진 이점은 이제 몸집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예. 자치 역량,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 능력을 키우면은 지금까지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자치 역량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예. 그 권한 내려주는 걸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분권을 좀 강화시킬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기구 정원이라든지 그 중앙 부처의 어떤 특별 행정 관서 기관이라든지 어떤 재정 지원 특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받을 수 있고 일단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이 지금 막 나눠지가 있어서 공항 문제라든지 항만 문제라든지 국제 컨벤션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뭐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보셨다시피 재난 대응 이런 면에서 예. 각자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데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상생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예. 또 수도권으로 계속 쏠려가고 있는데 이 인구 500만에 해당되는 이제 대규모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더 권한을 더해주면은 예. 이 지역이 이제 자립할 수 있고 그러되면은 막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웬만한 일자리도 찾고 또 경제도 일으키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게 한마디로 국가 전체적으로 또 균형 발전을 또 주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균형 발전까지. 예. 네. 그러니까 통합해서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시너지 효과, 자립, 균형 발전까지 다 네. 여러 가지 이점을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는 건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이게 감이 잡히질 않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통합 그러면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인 도하고, 예. 이쪽에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대구 광역시하고, 예. 1대1로 대등한 수준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1대1로 대구와 경북이 1대1 통합, 예, 대등하게. 예, 그러면 이제, 예, 대구하고 경북이 합쳐지면 이제 대구, 경북 예컨대 가칭,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되고, 예, 예. 그럼 지금 있는 경북도의 기구 정원이나 재정이나, 예. 대구시의 기구 정원 재정이 특별자치도로 상당 부분 이제 다 옮겨가는 거죠. 거의.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특수성이 뭐냐면 대구가 그래도 250만 대도시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대구시를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면은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우니 네. 대구시는 그래도 좀 특례를 줘서 뭐 광역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일본의 뭐 지정시 정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줘야 되지 않냐.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대안이고요. 예. 두 번째 대안은 아이고 뭐 그럴 거 뭐 있나 완전 1대1도 통합하고 완전 통합해서 대구 경북은 한 몸처럼 한 사람이 딱 결정을 내려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아주 좋을 텐데. 네. 그러면은 대구 특별자치도 하고 대구든 뭐 저 경북이든 시군구 체제에게 자치권만 주고. 아. 뭐 그렇게 가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안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대안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특별자치도 아래 네. 대구 특례시를 두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특별자치도 아래 대구 특례시를 두게 되면은 대구시장은 이제 주민 직선으로 뽑게 되고 그렇죠. 만약에 대구 특례시를 두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예.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떤 또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치 3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 3층제요? 예.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를 3개 계층을 두는 것이 아니고. 아, 예, 예. 2개 계층밖에 안 둘라 그러니. 아,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특례시를 두게 되면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준자치권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앞으로 뭐 이 통합 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군요. 예. 네, 자, 네. 행정 통합하면은 그 경남에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경험이 있잖아요. 마창진 그렇습니다. 통합이 생각이 네. 나는데 한 10년 된 거죠? 이 통합이? 한 10년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통합 창원시가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인구 한 100만 정도의 대도시가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통합 창원시가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마창진 통합은 그냥 물리적으로 합친한 그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예. 그 자치권을 높여주거나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노력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특례시로 해주겠다. 자치권을 좀 강화시키겠다. 근데 예. 지금 관련 법률이 지금 통과 안 돼서 지금 아직 그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이 좀 소홀했어요. 예. 근데 대구 경북은 이 기초단체 간의 통합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통합을 시켰는데, 예. 뭐 중복되는 기구라든지 정원을 좀 줄이겠다 이런데 초점이 있었는데,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이게 어디까지나 자치 역량이나 자치권을 강화시켜서 네, 이 웬만한 형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고, 이 세계화 시대 대도시 간 경쟁에서 이제 이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예. 만들어주는 데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개헌만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이제 통합된 광역자치 대구 경북특별자치도 같은 데는 예. 조세권이라든지 법률 제정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고려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멀리 내다보면 그렇고요. 예. 그런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이 재정 특례라든지 주민자치 특례라든지 산업진흥과 관련된 특례 이런 것들이 훨씬 강화돼서 예. 지역 주도적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치권을 강화한다는 거, 이 자치권 강화가 그러니까 통합의 핵심 내용이 되겠군요. 그래서 네.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또 법률도 나름의 법률을 또 제정해야 되니까 그 조세권과 법률 제정권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예. 아유, 시간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좀 질문을 건너뛰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부울경 통합과 또 광주 전남 통합도 이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주로 이제 광역시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역시 주민 의사가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냥 주민이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 필요성 이런 물을 때 이제 가반수 찬성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건 이제 주민들에게 왜 통합해야 되고. 예. 통합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거다. 대안별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걸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민이 당장은 어렵다. 이게 미래에도 어려울 것이냐. 미래 이대로 가면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주민들이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통합한다면은 아마 자치권 강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민들이 유리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한 반 이상이 찬성을 하나요, 지금? 행정통합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찬성을 더 많이 하나요? 그 경북 도민들이 찬성률이 더 높나요? 비슷한데 경북도가 비슷해요? 조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혹시나 이 대구 시민이 낸 세금이 경북 발전 위에 쓰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경북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럴 거면 도청은 왜 그 큰 돈 써가면서 왜 옮겨왔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대구시세가 이제 특별자치도시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통합되면은.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다 특별자치도시로 가면 특별자치도에서 모든 지출 계획을 짜기 때문에 경북 지역에 이제 쓰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막는 것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유출돼서도 또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도시의 47%, 50만 이상 대도시 경우는 예. 도시의 47% 재원을 그 50만 이상 대도시에 일단 넘겨주려고 마련하고 있고요. 예. 그 이하 일반 시에 대해서는 27%, 도시의 27%를 이제 조정 교부금 재원으로 씁니다. 예. 그 대구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시의 뭐 한 70~80% 이상을 조정 교부금으로 할당하는 특례를 둬야 이런 문제가 좀 예방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야 대구 시민들 반발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북부 지역 같은 경우도 예. 저는 이제 요새 수기형 공론조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예.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있다면은 그런 지역을 찾아서 주민 공론에 붙이고요. 예. 만약에 북부 지역이 상생 발전이나 그 상생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 양 지역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크게 깔아먹지 않는다고 나오면은 네. 그 지역이 선정되면 되고요. 예. 만약에 그 현 도청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다고 나온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한다면은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균형 발전이나 상생 발전 차원의 특단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아하. 그분들의 그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도청이 만약에라도 다시 옮겨간다고 하면은 네, 그 반발은 또 엄청날 테니까요. 상상을 못하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행정 통합 절차 지금 뭐 예상 수준이죠. 지금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 뭐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안별로 예상되는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권역별로 저는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 예. 예, 그와 동시에 아마 중앙 부처나 뭐 기재부라든지 행안부 다 또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지 않습니까? 예. 또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는 또 산업진흥 특례를 받아하면 그 권한이 이쪽 넘어와야 되니까 중앙부처나 국회와 협상을 전개해서 다듬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다음에 또 주민 통합 찬반 주민 투표를 또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민 투표를 예, 해야 그 다음에 또 아주 민감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도청 소재지 문제라든지 그 대구시세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기형 공론조사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국회에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아마 특별법이 제정돼야 이게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단계가 많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일단 뭐 충분한 주민 설명회가 있어야 되겠고 중앙 정부와의 협상도 해야 되고 주민 투표도 해야 되고 네. 등등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제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네. 하혜수 교수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네. 대략 한 몇 년 후나 이게 좀 현실화가 될까요? 행정통합이. 근데 이것은 이제 제일 큰 걸림돌이에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시도 통합까지 이명박 정부 때 시도를 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시도지사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진도가 안 나왔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도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예. 현재 있는 이제 나눠져 있는 시도 체제 갖고는 받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행히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선도적으로 통합하겠다 그러니 그 지방 분권을 위한 이제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만들어준다면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지금 시도지사들은 이제 찬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도 안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해서 좋은 대안이다 싶으면 아마 저는 지지할 걸로 봅니다만은 네. 이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갖느냐 문제가 시간을 단축시키느냐 지연시키느냐 문제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끝으로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대구 경북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지금 당장의 뭐 소멸 문제, 뭐 일자리 문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막을 수 있지만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자립 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회단체 관계자나 공무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아마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자기의 관심사를 어떤 통합 추진 과정이나 대안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지역 전체 이익을 위한 결단,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이거는 지역의 자립 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전체 이익을 위해서 통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작이죠. 누구나 다 아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어제 바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OTT 서비스라고 하는데 넷플릭스 같이 네.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OTT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넷플릭스와 함께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 HBO Max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원래 HBO라고 하면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예. 그런데 여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확보한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예. 그런데 성명을 내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 시대의 산물이며 불행히도 미국 사회에서 흔한 인종적 편견의 일부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영화 내에서. 인종차별적 묘사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틀린 것이며 이에 대한 규탄과 설명 없이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제기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퇴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안에 왜 흑인 노예들도 많이 나오고 좀 안 좋게 묘사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왜 플로이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다시 조명되는 있습니다. 게.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영화는 사실 헐리우드를 상징하는 그 헐리우드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작품 아닙니까? 예, 실제로 1939년은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의 정점이다라고 얘기되는 해고요. 예. 그 해에 엄청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굉장한 각축을 벌였던 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명한 명언이 나왔어요. 어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제작되는 해에는 아카데미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당시에 나왔군요. 예. 그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바타가 이제 또 나오고 할 때 또 인용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관왕인 명작이 나올 때 이제 이런 함께 경쟁하는 그런 작품들은 상당히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로서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나 보네요, 이 영화가. 그렇죠. 이 영화는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역사가 기록하는 최고 흥행작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개봉하자마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1억 한 8천만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돈으로. 그런데 누적으로 하면 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물가를 연동해서 계산을 하면 아직까지도 그 흥행 기록을 따라잡은 영화가 없다고 그래요. 얘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 흥행 영화군요.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물가를 사라지다가 같이 얘기했을 때는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흥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란 영화보다도 이제 실제로 물가 연동을 해보면 더 많이 돈을 번 걸로 기록이 돼 있고요. 아카데미에서 10관왕을 했습니다. 10관왕이요? 본상만 8개를 받았어요. 대단하군요. 그리고 기술상과 또 명예상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기록으로 여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그때 사관왕이었죠? 아카데미 휩쓸 때가.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그것보다 우리나라에 기생충이 있다면 미국에는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렇죠. 그렇게 예.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이제 영화사를 통틀어서 보면 이 영화는 아카데미 영화상 중에서 5개 부문 이상을 받은 최초의 영화고요. 예. 그다음에 컬러로 만들어진 아카데미 최초의 수상작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최고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할리우드 전체의 상징이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영화인데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흑인들 사이에서는 그 내용을 따져보자면 정말 보기에 불편한 콘텐츠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요. 일단 최초의 시사회가 열렸던 애틀랜타에서는요. 그때만 해도 그 개봉 당시만 해도 흑백 분리법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애틀랜타 시사회에 흑인 배우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흑인들이 시사회장 바깥에서 이 영화의 상영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시위를 갖다가 이제 벌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대들이 이 영화와 관련해서 있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군요. 말콤 X 같은 경우는요. 젊었을 때 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노예 12년을 집필했던 작가의 경우도 아예 공개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퇴출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내용을 보자면 뭐 그 안에 인종 차별적인 그런 내용도 많고 또 계층 차별도 있고 상당히 흑인들을 좀 부적절하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직접적으로 인종 차별을 갖다가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남부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그런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의 입장에서 결국 북부에 협조한 흑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그려내고 그리고 남부에서 노예주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좋게 그려놓고 이런 다양한 그런 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묘사들이 결과적으로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갖다 고착시키고 특히나 KKK에 대해서 거로 그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범죄 집단인 KKK를 그러니까 원작 소설에서부터 있었던 이런 문제가 영화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런 반발을 갖다가 사게 됐던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반발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영화가 워낙 성공적이었고 평가가 영화적인 완성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군요. 아유, 저도 오늘 김성수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깨닫게 되네요. 이 영화 속에 또 이 영화 밖에서도 이런 엄청난 인종 차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자,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좀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봅니다. 특히나 HBO의 성명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나중에 다시 틀게 되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역사적인 평가를 함께 치르면서 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역사를 기록해 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것을 일본의 상황으로 얹어놓고 보면 흑인들이 왜 불편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선하게 그려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쁘게 그려지는 그런 영화를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영화적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지는 않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영화를 영화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그 기준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논란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넓혀보면 한일 관계, 한일 갈등이 한일 역사와 많은 점을 좀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 가운데 의성, 상주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는 요즘인데요. 여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밤사이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텐데요. 갑작스런 비에 놀라지 않도록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흐려집니다.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비구름은 점차 강하고 폭넓게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는데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강하고 요란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에는 30도를 밑돌아서 큰 소요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비가 이어질 뿐 우리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면서 깨끗한 상태고요. 오후 시간에는 다만 호흡기에 좋지 못한 오존 농도가 짙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언제쯤 장마가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달 중순 이후에나 장마에 들어설 것으로 현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문경 아침이 20도,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주 봉화는 19도에서 29도 분포, 예천 청송이 19도에서 30도, 영양 아침이 18도, 한낮에 29도까지 올라갑니다. 상주는 22도에서 31도, 의성은 아침이 19도, 한낮에 31도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낮은 30도, 체감온도 32도, 습도는 57%입니다. 날씨였습니다.